특수교육 임용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최한솔 선생님과 귀로 듣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3호 특수교육 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호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호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호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호 순회 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호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호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호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호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의무교육 등 1항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 그 학년이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호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호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호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1항 법 제3조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차별의 금지 1항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호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호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호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호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호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3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지도 4호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5호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6호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의 수립 7호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8호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9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호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의 강구 12호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항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 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 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항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탁교육 1항 교육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 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1항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약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약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에 교육기관에 취약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의 자질 향상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1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육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항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2항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1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호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항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7항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항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 2 위촉위원회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 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호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 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 교육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 도 교육청,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1항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6항,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 보고서 1항,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1항,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계획,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항,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취약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 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2, 인권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1항,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1항,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현황. 2호, 특수교육 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현황. 4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호,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 상태. 7호,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호,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2항,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호,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호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호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호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운영 현황. 3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의 조기 발견 등.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항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장애의 조기 발견 등.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5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조기 발견 등.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2항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 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1호 시각장애, 2호 청각장애, 3호 지적장애, 4호 지체장애, 5호 정서행동장애, 6호 자폐성 장애, 7호 의사소통 장애, 8호 학습 장애, 9호 건강 장애, 10호 발달 지체, 1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제10조 관련 1호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호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호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호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호 정서,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호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호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호 학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호.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호. 발달 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제16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1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 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호.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2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3호. 특수학교.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 지원 1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항 그 밖에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 1항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항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3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 영아를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 교실을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4항 장애 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1항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항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3항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1항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의 등 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호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호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항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2항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 2 교육과정 1항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호 공통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호 선택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호 기본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통합교육 1항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항 일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등 1항 일반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일반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 대체기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개별화 교육 1항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2항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항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 학교는 전입 학교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4항 특수교육 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항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항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항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항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1항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항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3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호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소지자. 3호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1항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1항 특수교육 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 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항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 학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 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1항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 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2항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 전공과의 수업 연항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4항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5조 순회교육 등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 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 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1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순회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항 삭제 제26조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운영 방법 1항 법 제26조 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항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항. 교육감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항.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호.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호.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항.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 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단위학교,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항. 각급 학교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항. 각급 학교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항. 각급 학교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항. 각급 학교회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7항.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8항. 각급 학교회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항.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가족 지원. 1항.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지원은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가족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 치료 지원. 1항.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치료 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항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의 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항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인력 1항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 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항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통학지원 1항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통학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항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숙사의 설치 운영 1항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항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 설비 기준은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1항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 행동 적응 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1항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2항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1항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2항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 2. 간호사 등의 배치 기준.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호.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호.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1항. 대학의 장은 그 대학의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0조 장애학생 지원센터. 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2항.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 장애 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3호. 교직원, 보조 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호.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항.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1항.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2항.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 편의 제공 등. 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호. 각종 학습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호. 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호. 취약 편의 지원. 4호. 정보 접근 지원. 5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 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학의 심사 청구 등. 1항. 장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의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항 대학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장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항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항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7항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심사 청구 절차 법 제35조 제3항 및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 및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 결과 통보 등 1항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 청구서를 해당 학교에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 청구 1항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애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호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2호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배치 4호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 생활에 적응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3항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항 교육장, 교육감,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6항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 청구 결과 통보 등 1항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 청구서를 해당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은 해당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1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항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호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수험 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한 자. 제38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삭제 2호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호 삭제 4호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호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2016년 1월 1일 2호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호 삭제 지금까지 성우용이었습니다.